요즘처럼 하루에도 코스피가 5%에서 10%씩 출렁이는 장이면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주식을 시작하지 못하겠다. 근데 사실 완벽하게 잠잠해지는 시점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언제 얼마나 크게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일단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계좌는 뭘 만들어야 하는지, ETF는 뭘 사야 하는지 검색하면 할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금 더 공부하고 시작을 해야지 하고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요,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돈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계좌를 만들고 ETF를 고르고 실제로 한 주까지 산 다음 적립식 투자까지 시작하는 방법을 딱 6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식 계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오래 걸렸던 게 바로 계좌였습니다. ISA는 뭐고, CMA는 뭐고, IRP는 또 뭔지 처음에는 검색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시작하자 하다가 시간만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시작해봤다면 더 빨리 배웠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 혹시 아시나요? 용어 하나 모른다고 나만 뒤처진 느낌. 근데 그거 다들 처음에는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인데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일반 주식 계좌 하나를 만드는 것. 절세 계좌는 투자를 시작한 뒤에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고요,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투자는 돈을 자랑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요, 앞으로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는 일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키움증권 영웅문 앱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계좌 개설 과정은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앱을 실행하시면 계좌 개설이나 회원가입 버튼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휴대폰 인증이나 패스 인증처럼 평소에 자주 하던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긴장될 수 있는데 앱에서 순서대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둘 중 하나면 되고요, 혹시 인식이 안 됐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빛반사를 조금 피해서 다시 찍으시면 대부분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동의 화면이 꽤 많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잘못 누르는 거 아니야? 하고 멈추실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주소나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현재 직업이나 투자 경험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완벽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현재 상황에 맞게 입력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상품을 거래할 건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ETF를 사볼 예정이니까 국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마지막 본인 확인까지 끝나면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나죠. 보통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일반 주식 계좌가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계좌를 만들었으면 돈을 넣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큰 돈부터 넣지는 마세요.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지금 이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한번 직접 사보는 것, 그리고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투자는 한 번에 크게 벌기 위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는 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 처음에는 부담 없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살 ETF의 가격은요, 24,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좌에 24,000원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 더 사고 싶다면요, 48,000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돈을 많이 투자하는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주식을 직접 사보는 날이니까요, 큰 돈을 넣는 것보다 부담 없이 한번 경험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저는요, 지금 은행앱에서 방금 만든 증권계좌로 24,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준비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정말 남은 건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내 돈으로 주식을 한번 사보는 것. 그 경험이 앞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건요, 첫 계좌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제 계좌도 만들었고 돈도 넣었습니다. 이제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걸까요? 이제 2단계입니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바로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들 여기서 어떤 주식이 오를까 이거부터 찾아보시는데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큰 함정입니다. 처음부터 개별 주식을 수익률만 보고 고르시면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게 돼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더 중요한 건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이 아니라 떨어져도 괜찮은 멘탈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삼성전자를 살까 엔비디아를 살까가 아닙니다. 개별 주식을 살지 아니면 ETF를 살지입니다. 개별 주식은 말 그대로 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이런 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ETF는요, 여러 회사를 한 번에 담아 놓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내 투자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요즘 같은 코스피 장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ETF는 여러 기업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구글 같은 한 개의 회사가 흔들리더라도요, 다른 기업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ETF도 가격은 오르고 내립니다. 절대 안 떨어지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십 개 기업을 하나하나 공부해서는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TF로 시작을 하고요, 투자에 익숙해진 뒤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개별 주식을 하나씩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ETF라고 해서요,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막상 검색을 해보면 종류가 정말 많아서 여기서 또 한번 막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ETF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3단계인데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해도 전체 그림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여기서 근데 고민도 하나 생기는데요. 이 두 가지 ETF를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둘 다 좋은 ETF라서 헷갈리는 겁니다. 먼저 S&P 500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약 500곳이 들어있는 ETF의 기준이 되는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처럼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M7 기업들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여기에 투자하면 미국 대표 기업 전체에다가 조금씩 투자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조금 다른데요. 기술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처럼 AI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S&P 500보다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힘들 때는 변동성도 S&P 500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S&P 500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라면 나스닥 100은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많은 투자자들이 꾸준히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이니까요. 조금 더 넓게 분산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S&P 500, 기술 기업의 성장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싶다면 나스닥 100, 처음에는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떤 ETF인지를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고민이 바로 생깁니다. 분명 S&P 500을 검색했는데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처럼 이름이 여러 개가 보이는 겁니다. 같은 S&P 500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내가 잘못 찾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S&P 500을 따라가도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운용사가 만든 상품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원화로 국내 주식을 사듯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상장 해외 ETF는요, 미국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상품입니다. VO 같은 상품들이 직접 상장된 상품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미국 시장이 열리는 밤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고, 달러로 투자하거나 증권사의 원화 주문 기능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사보겠습니다. 4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매수 버튼 누를 때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이 버튼이 맞는 건가? 내가 잘못 누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뭔가 확신이 안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한번 눌러보니까요, 생각보다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해볼 건데요. 검색창에 원하는 ETF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인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매수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상품을 선택해 주고요. 현재 가격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가격을 지정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문이 체결이 되어야 실제로 매수가 완료된 겁니다. 화면에 체결 완료가 표시되거나 알림이 오면요, 이제 정말 첫 투자가 끝난 겁니다. 끝입니다. 정말 이곳으로 여러분은 첫 투자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산다는 걸 엄청난 결심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요, 5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매달 얼마를 투자할지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5만원도 좋고요, 10만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하루에도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시기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한 번에 투자하면 그날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여러 번 나눠서 사게 되면 비싼 날에도 살 수 있고 저렴한 날에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가격에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요, 항상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날 다음이거나 매달 25일 혹은 월급날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미리 정한 금액만큼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두면 주가가 올랐을 때는 더 오를까 고민하고 주가가 내렸을 때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사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한 번 잘 사는 것보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 6단계인데요. 목표를 꼭 정해보세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정해보는 겁니다. 여행 자금, 내 집 마련 혹은 노후 준비, 목표가 있어야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투자는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요, 긴 마라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잡한 투자 이론 대신에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막히는 6단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무엇을 살지 결정하고 ETF를 이해하고 S&P 500과 나스닥 100의 차이를 알고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ETF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제로 매수를 해보고 앞으로 꾸준히 투자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경험하면요, 주식은 더 이상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이 6단계가 바로 그 첫걸음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소액으로 직접 한번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상장 ETF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봅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돈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조금씩 줄여가기 위해서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나의 기적 머니스타드.